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내일 새벽에 6월 FOMC 성명서 발표가 있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저녁에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내마녀의 날이기도 해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까지 해서 시장에 막 큰 변수를 만들어낼 만한 조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점도표가 만약에 금리 인하 1회로 나온다, 이거 말고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먼저 지금 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채권 금리를 볼게요. 일단 빨간 선이 4.5%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선이고요. 일단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하면은 월 초의 반등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완만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4.5% 밑에서 나오는 조정은 겁낼 거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굉장히 완만한 조정을 보이고, 오늘은 오후장에 또 다시 들어 올렸죠. FOMC와 CP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오늘 오후장 종가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내일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5 밑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채권 금리는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영역대에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도표가 올해 금리 인하 1회로 나오게 되면 이거 여기까지 튀거든요, 다시. 그러면 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좀 생각보다 크게. 근데 이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CPI 발표하고 그 다음에 새벽으로 넘어가면 FOMC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일단 CPI부터 먼저 볼게요. CPI는 헤드라인이랑 코어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헤드라인 CPI는 걱정할 거 없어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유가 영향 때문에 MOM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코어 CPI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MOM 수치는 뭐 반올림 어쩌고저쩌고 해서 0.3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0.3보다는 일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CPI는 헤드라인 볼 거 없다. 좋게 나올 거니까. 코어 CPI는 이거보다도 내용을 보자.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저도. 코어 CPI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0.3이더라도 내용에 따라서 이게 뭐 0.26인지 아니면 0.29 또는 0.3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좀 세부 데이터에 따라서 다를 거거든요. 뭐 0.26 정도로 나와서 반올림이 0.3 된 거면 아마 내용상으로도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0.29나 0.3으로 나온 거였다, 세부 데이터가. 그러면 아마 내용상으로도 뭔가 조금 아직도 경계감을 높여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점도표죠,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 2회로 나온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1회로 나온다. 이거는 상당히 매파적인 점도표예요. 저는 이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이유는 최근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와 2분기 때 정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지표 때문인데요. 저번에 넌팜 페이럴은 서프라이즈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세부 데이터도 까놓고 보니까 민간 쪽은 계속 둔화입니다. 민간 기업 쪽으로는 계속 일자리가 둔화되고 있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 쪽에 고용률이 좀 높아서 서프라이즈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서프라이즈로 나와서 시장이 하락했지만 다시 다 말아 올렸죠. 세부 데이터를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고용 시장은 둔화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FP 서프라이즈는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실업률이었습니다. 실업률이 드디어 4%대로 진입을 했어요. 특히 이거는 이제 민간 시장이랑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플러스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면목상으로 드디어 4%대를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파월 기자회견 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때. 즉 고용이 지금 4%대로 실업률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연준 쪽에서는 물가 말고도 성장에 같이 신경, 이게 결국 이게 고용시장이잖아요. 성장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간간히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뭔가 질문이 나왔는데 연준 쪽에서 우리는 물가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성장도 지금 면밀히 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 쪽, 고용 쪽이 생각보다 둔화폭이 좀 커진다.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조치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뭐 그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잡히지 않더라도 그리고 물가 지표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기더라도 이쪽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번 기자회견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위를 바라보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다시 파월이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일단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이 과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새벽에 있을 FOMC 요거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라인 CPI 안 봐도 된다. 코어 CPI는 세부 데이터 내용 보자. 그리고 점도표는 2회 인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1회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굉장히 매파적인 FOMC가 될 거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낙폭을 더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낮아요. 전도표가 올해 금리 인하가 1회로 좁혀질 거는 확률적으로 낮아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시장 때문에. 페드도 분명히 이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물가 데이터가 위로 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둔화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놓고 대답을 할 거고 점도표도 정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점도표상으로 정말로 1회로 나온다 금리 인하가 그러면 이건 저는 뻥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오늘 이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쪽으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FOMC 내일 FOMC 결과랑 상관없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7월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고요. 특히 코스닥 쪽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이제 시장의 심리인데 어쨌든 여기서 지지고 볶던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대로 반영되는 시기까지는 시장이 크게 무너질 일은 없을 거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대로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냐? 페드에서 확신을 줄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신을 줄 때가 아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대로 반영되는 시기일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8월 잭슨 홀 미팅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게 8월 말쯤에 할 것 같긴 한데 물론 지표에 따라서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 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대로 반영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걱정할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ECB 캐나다 쪽에서 일단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영국도 이제 금리 인하 할 겁니다.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들이 시장한테는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되는 건 실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해서 전략을 짜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일단 내일 만약에 특이사항이 있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FOMC 리뷰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FOMC가 끝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OMC 끝난 이후에 일단 시장 전략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날 다시 한번 시장 전략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번 금요일날 업데이트 해드린 거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지금 대응을 하셨다면 지금 아마 다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도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장 전략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